안녕하십니까. 기초학력 꿀팁을 쏙쏙 강의를 맡은 인천 단봉초등학교 교사 고성근입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 그동안 다루었던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기초학력 보정 말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중하위권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베이스캠프 사이트를 이용하여 보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교육부에서 교육학술정보원에 의뢰한 조사 연구에 따르면 학력의 양극화 현상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더욱더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서 학력이 향상되었고, 중위권 학생들 그리고 하위권 학생들의 학력은 꾸준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하위권 학생들에 대한 기초학력 보장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일제형 지필평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을 하고 그리고 학습을 한 이후에 학생이 학습을 얼마나 충실히 잘 이해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베이스캠프를 이용한 중하위권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정하는 방법은 베이스캠프 사이트에 탑재된 학습 요소가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성취 기준을 근거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시고 그 수업 내용에 대한 학습 요소를 학생들에게 안내해 주시면 학생들은 그 안내된 학습 요소를 학습을 하고 그리고 그 학습 요소를 문제화시킨 문항들을 풀어보면서 자기가 오늘 수업에서 배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할 수 있고, 또 그 정보가 교사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 제공된 정보를 보면서 학생들이 어떤 것이 부족한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이러한 학생들을 조금 더 세심히 지도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이트를 보면서 선생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반 학생들을 공부방에 가입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원격으로 학습한 수업 내용이 베이스캠프에 탑재되고 어느 곳에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이스캠프는 성취 기준에 근거해서 학습 요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교과서의 차시와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도하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의 수학과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반은 아직 1학기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6단원의 규칙 찾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7차시 규칙적인 계산식은 어떻게 찾았을까요? 를 배웠으면 오늘 배운 내용이 베이스캠프의 학습 요소로 탑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수학을 누르고 제가 가르치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을 눌러줍니다. 초등학교 4학년을 눌러주셨으면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인 규칙 찾기의 규칙적인 계산식은 어떻게 찾을까요가 여기에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규칙적인 계산식 찾기가 20번에 탑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방으로 돌아와서 전체 학생을 선택을 합니다. 전체 학생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학습 주제 보내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방금 했던 것처럼 수학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을 선택을 해주시고 오늘 배운 학습 내용인 규칙적인 계산 찾기를 선택을 하셔서 학습 주제 보내기를 눌러줍니다. 학습 주제가 모든 학생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학생의 학습 주제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맨 마지막에 규칙적인 계산 찾기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학습 요소를 드래그 하신 다음에 컨트롤 C를 하시고 복사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뒤로 가기를 누르시고 공지사항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공지사항으로 이동을 하시면 학생들에게 오늘 과제를 안내해야 되기 때문에 글쓰기 버튼을 누르고 9월 2일 과제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아줍니다. 그리고 본문에 방금 복사했던 내용을 붙여넣기 하시면 간단하게 학생들이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시고 9월 1일 과제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오늘의 학습 내용을 안내를 했으면 몇 시까지 이 학습 내용을 완료하라는 내용도 함께 공지해 주시는 것이 선생님들께서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해 주시기가 좋습니다. 학생들이 학습을 완료하면 교사는 공부방 메뉴에서 각 학생의 학습 주제를 클릭해서 각 학생들의 학습 현황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1번 학생의 학습 주제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학생의 학습 주제를 눌러보면 맨 마지막에 규칙적인 계산식 찾기를 학생이 공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각 학생의 진행도와 정답률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정답률이 100%라는 이야기는 이 친구가 학습을 잘 했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6번째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이 사지선다임을 이용해서 4번의 답을 선택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상세보기 버튼을 꼭 클릭하셔서 이 학생이 제대로 학습을 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1번 학생 같은 경우 4번 문제를 이렇게 여러 번 선택을 해서 정답을 맞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문제를 푼 시간이 3초, 5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시간과 이 추가 시도가 몇 번이 되어 있는지를 선생님께서 확인을 하시면 이 학생이 이 문항을 똑바로 풀었는지 또 이 학습 요소를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원격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 베이스캠프 사이트의 공부방을 이용을 하시면 그날 배운 학습 내용을 베이스캠프에 있는 문항으로 확인할 수 있고 학생들이 얼마나 내가 수업한 내용을 이해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개별 지도하시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방금 보여드린 이 상세 보기를 보시면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어려워하고 어떤 학습 요소를 이해를 못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이 공부방을 운영하게 되면 각 학생들이 틀린 문항 중에 겹치는 문항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문항은 다음날 쌍방향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풀어주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단체 피드백을 해주면 학생들은 어제 배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복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격 수업이 되면서 가장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는 게 교사와 학생 간의 피드백이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대면 수업에서는 수시로 학생의 학습 내용을 교사가 피드백했다면 원격 수업은 이러한 학생의 학습 정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따라서 베이스캠프를 이용하신다면 학생이 오늘 배운 학습 내용을 어느 정도 성취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선생님들께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8번째 시간 중하위권 학생들을 베이스캠프를 이용해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아이스톡에서 인천 담봉초등학교 교사 고성근을 검색하셔서 쪽지를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